네, 사전선거 부정투표 증거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.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벤자민 윌킨슨 선생이 이제 IBM의 그 컴퓨터 회로를 설계하신 분이니까 컴퓨터 쪽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. 컴퓨터가 이제 서버가 그 임대 회사로 안 갔다는 거를 저희가 어저께 확인했습니다. 선관위에 있다는 겁니다.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. 그러니까 선관위가 지금 겁이 났는지 뭘 작업을 할지 하여튼 아직 반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. 원래는 반납을 5월 2일 날 해야 되거든요. 5월 1일까지가 임대 기간이니까 5월 1일 지나면 5월 2일 새벽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납을 안 했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서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벤자민 윌킨슨 선생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지금 임대 서버가 그대로 선관위에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허접한 회사로 가서 이걸 지울까봐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네. 그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선관위에 그 관여된 누군가가 만약에 이 선거를 부정을 총획책을 했다면 네. 지금 서버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뭔가 자기들이 조작한 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다든가 네. 프로그램을 뭔가 이 손을 댈 수 있지 않나요?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? 손을 댈 수 있는데 네. 지금 이거는 빅데이터로 처리할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. 그 백도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차이나로 가서 조작해갖고 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자료는 그쪽에 있을 거고 여기는 없을 수 있어요. 네. 그러나 뭐가 되냐면 이 로그 파일에서 네. 어떻게 접속이 되고 했느냐. 로그 파일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그 파일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.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그러니까 어느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언제 몇 시에 어느 IP에서 연결이 됐다 이런 것이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로그 파일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 등본 같은 건가요? 그러니까 그 저기 사람으로 말하면 회사 들어갈 때 출입국 저기 출입국 카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하는 거. 아 그거예요. 그거하고 똑같아요. 회사 출근할 때 예, 딱 그렇지. 찍고 들어가고 그렇지, 뭐 그렇지. 퇴근할 때 예, 문짝 맞아요. 열리고 예. 그거. 예. 그렇게 해서 신분 카드. 예.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 디도스 해킹이라고 해가지고 디도스가 뭐냐면 서버에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해서 마비를 시키는 방법이에요. 예, 그게 디도스예요. 예, 디도스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트래픽이 그 트래픽이라고 그러거든요.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걸 그러니까. 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접속이 폭주하는 거. 그게 이렇게 착 올라갔다 딱 떨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선관위에 그게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다 분석을 한다고 하면 네. 그것이 국내 IP가 아니고 뭐 중국에서 들어왔다거나 중국이든가 그러자면 이 자체 IP가 아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표시가 나죠. 표시가 나요. 예. 아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킹 흔적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거를 찾죠. 중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온 흔적이 있다는 걸 지금 서버만 확보하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찾을 수 있죠. 아 찾을 수 있구나. 그러면요 외부가 아닌 이제 예.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가정해야 되니까 예. 외부가 아닌 예를 들어 선관위에서 예. 누군가 밤에 이걸 매일 서버를 손댔다. 그럼 그 흔적도 찾을 수 있나요? 예를 들은 그것도 겁니다. 찾아져요. 아 그것도 찾는 왜 거야. 그러냐면 저기 미션 임파서블에 네. 탐 크루즈가 어떻게 천장을 뚫고 들어가잖아요. 네.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안경 낀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. 네. 그 사람을 좀 늦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커피에다가 약을 타갖고 설사를 일으켰어. 네. 그래갖고 갔다가 확 나가는 사이에 그걸 일을 했는데 네. 위에서 욕심 있는 사람이 그 디스크를 빼려고 네. 하다가 그 칼을 뚝 떨어뜨리거든요. 네. 뚝 떨어뜨렸는데 여기 꽂혀져 있는 거야. 네. 딱 들어가 보니까 칼이 있어. 그리고 로그 파일을 딱 보니까 몇 시에 누가 다운해서 딱 갔다 이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. 네.
그러니까 그렇게 들통나는 거예요. 네. 예. 아 그런 식으로 어. 누가 이 컴퓨터에 예, 접속을 접속하고 하고 나간 예. 게 다 기록이 있는 거죠. 있어요. 근데 그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나요? 기록을 잘못 삭제하면 더 꼬이죠. 왜요? 왜냐면 예를 들어서 CCTV 네. 잘못 잘라내면 왜 이렇게 갑자기 펑 뛰어? 이런 식으로. 그 자기네들이 맨날 메시에 그 조작하고 들어갔다 나온 흔적을 지우려면 오히려 그 흔적이 남는다. 아니 잘못 그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. 네.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. 그 정도 머리 잘 돌아가면 좋은 일에 쓰지 뭐하러 여기서 아니, 있어. 이 사람들은요. 아이고 우리 저 윌킨슨 선생님 너무 또 순진하신데 이분들은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거 총선을 부정선거를 해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착한 마음이 어디 있고 머리가 어디 있어요. 귀신을 갖다 놓고 썼겠지. 컴퓨터 아주 귀신인 사람 그게 뭐 중국 사람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. 있어요. 그러니까 알아요. 중국에도 천재들 많잖아요. 그럼요. 예. 그럼 매수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. 그리고 우마오동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전문으로 해킹 부대니까. 그리고 북한은 해킹 부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부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하여튼 누군가가 됐든 누구라고 단정 안 하지 맙시다. 중국에서 들어왔건 북한에서 들어왔건 한국에서 들어갔건 해킹이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서버의 메인 프로그램을 살짝 예를 들어서 통합당 표가 뭐 10표 중에 하나가 민주당으로 착 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렇게 그럼 들어가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? 예.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게 흔적이 있으면 부정선거 들통이 나니까. 그렇죠. 그러면 그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빼가는 흔적이 잡을 수 있느냐 이거죠. 그런 것을 그러니까 누가 백도어라는 게 그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. 우리 어느 집에 정문은 꼭 자물통으로 잘 잠가 놓고 네. 뒷문을 살짝 열어 놓는 거예요. 뒷문을. 네. 그러니까 도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 놓은 게 백도어예요. 근데 그 뒷문은 누구만 아냐? 집주인,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. 집주인도 모르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허브나 이런 걸 하는 화웨이 장비에서 그거 한 놈만 알아. 그러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어요? 백도어를?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으면 기록이 다 남죠. 백도어를 타고 들어왔어도 무슨 짓을 한 건 기록이 다 남는다. 그러니까 그게 그런 기록들을 하고 지금 이게 이쪽에서 보는 숫자와 저쪽에서 나간 숫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중간에 프로세스를 해서 바뀌었다고 하면 그 조시아처럼 그 차이들을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에는 피지컬로 해놓은 게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당일 투표 같으면은 그게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. 겁이 났을지도 몰라요. 왜냐면 당일이니까. 예, 당일은 잘못했다가는 당장 들통나니까. 들통날 수 있으니까. 그래 4, 5일 전이니까 사전 투표는. 투표한 게 4, 5일 전이고 개표 날까지 시간이 4, 5일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맨 처음에 그걸 읽었을 거 아닙니까? 사전 투표 QR 코드를 읽었단 말이에요.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한 다음에 몇 %면 이기겠다 이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미리 다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걸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표를 맞출 수도 있고 조작한 표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QR 코드를 쓴 거구나. 그렇죠. QR 코드가 아니면 그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. 아니 그러니까 QR 코드로 이게 QR 코드가 딱 인식이 되는 순간 왜 QR 코드를 몽땅 쓰지를 않고 사전 투표만 썼잖아. 그러면 이건 사전 투표용이다 하고 딱 알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그러면 거기서 분석을
할 수가 거죠.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거를 미리 며칠 동안에 다 해놓고 오프라인으로 건들 수도 있게도 해놓고 온라인으로 딱 준비 레디 딱 하고 있다가 타다다닥 하면서 바꿔치울 수 할 수도 있고요. 아, 이제 비밀이 풀리네. QR 코드로 그러니까 선거법상 그게 안 되죠. 안 돼요. 안 되는데 굳이 얘네들이 QR 코드를 억지로 쓴 게 그것도 사전 투표에 쓴 게 예. 사전 투표가 이틀간 했어요. 예, 10일, 예. 11일. 예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일, 4일간 개편 날까지 시간이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사전 투표를 QR 코드로 해서 분석이 가능하니까 QR 예. 코드는 예. 다 읽어버리니까 예. 분석이 쫙 해서 종로구 몇 투표소에서는 몇 장이 더불어민주당 투표 찍었고 통합당은 몇 명 찍었고 이게 분석이 다 나왔어요. 다 나왔죠. 다 나왔는데 야 여기서 엎으려면은 여기서 3,000표를 더 넣어라. 이제 예. 컴퓨터에 명령을 해서 3,000표 더 이쪽으로 옮기게 하고 옮겨놓으면 다 돼요. 오프라인에서도 야 거기 3,000표 빼고 이거 3,000표 더 엎어라. 시간이 4, 5일이면 충분하니까. 그러니까 사전 투표의 오프라인도 그렇게 고칠 그렇게 수 있다는 고칠 말이에요. 수 그러니까 있다는 그냥 그 서버는 못 건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도 비례투표 또 안 내놓으려고 버티고 예. 비례투표 법정 판사가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내놓잖아요. 아니 지가 민경욱 의원실. 아니 지가 판사 위에 뭐야 도대체? 예? 그거는 불법 중에서 그거는 바로 현행범으로 잡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해야 되는데 현행범으로 아무- 체포해야 되잖아. 지금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. 메이저 아니, 언론도. 아니 법이 죽어도 이런 법치가 완전히 죽어도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. 이거는 아무리 해도 현행범도 안 잡는 나라가 어디 있어? 그것도 그냥 몰래 현행범이 아니라 공개적인 현행범. 예? 네. 그거 잡아 넣어야죠 바로. 네. 아이고 뭐 이제 그거고 하여튼 이제 우리 컴퓨터 학자니까 그건 이제 법률가한테 맡기고. 자 그렇다면 이 QR 코드를 사전 투표에 쓰지 말아야 되는데 쓴 거는 이제 4, 5일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표를 다 맞추고 오프라인도 맞췄다. 그러면 이거 재검표를 해도 이게 쟤네들 다 이미 맞춰놨으면 재검표에도 우리가 이거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네요. 그럴 수는 있지만 네. 흔적은 어디 그것을 남나요? 하려면 네. 그것을 하려면 2, 3일 가지고 안 될 겁니다. 아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 아니라 밝힐 수 있는 왜 게 그러냐면 네.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성이 대충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실수가 나요. 실수가 나온다 반드시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이게 모든 사람이 가서 찍어 그러면은 1, 2, 3번으로 쭉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이게 번호가 쭉 맞아서 떨어지는데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이게 사전 투표 경우에 여러 군데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호를 이렇게 시리얼로 못 맞췄을 것이다 하는 건데 그거는 QR 코드 읽고 투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분증 딱 검사를 해갖고 그 카드를 투표지를 만들 때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용지 받을 때, 용지 받을 때. 투표지를 프린트 해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프린트 해줄 때 전국에서 똑같은 시간에 겹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겹치는 것 때문에 똑같은 투표용지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금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지. 금융은 그런 미스테이크를 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다 프로그램으로 그걸 막아놓기 때문에 일렬 번호가 제대로 쫙 다 잡혀져야 돼요. 네, 그러니까 1년 번호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.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따로 했으면 여기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잡힐 텐데 그 번호가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맞는 것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. 거기에다 검사하는 것까지 도장 찍은 것까지 있고요. 네. 그러면 이걸 바꿔치기 하려면 네. 그 번호를 다시 찍어서
도장을 바꿔서 찍은다면 가능해요.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대.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한꺼번에 다다다다닥 찍고 카피한 것처럼 개수만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예. 그러면 비례 이 시리얼로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번호가 같은 번호가 막 여기 있고 여기는 주룩 지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앞뒤가 이게 안 맞을 거예요. 예. 그리고 선거인 그 명부에도 안 맞을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를 못 맞춘다고 하면 그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된 거죠. 선거법에 내가 투표한 것이 제대로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선거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? 아, 그러니까 이제 저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해주셨는데 이거네 밝히려면 예.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지나간 일, 백날 죽은 자식 불알을 만져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. 그래요. 밝혀서 이게 부정선거 되는 게 밝혀서 재투표를 하건 뭘 이게 중요한 건데 밝히는 방법은 자 개수는 이것들이 오프라인에서 대충 맞췄을 수 있다. 네. 온라인에서 작업한 개수 차이를 조작한 개수 차이를 오프라인 매 투표소에서도 작업을 했을 수 있다. 예. 그러나 투표 용지의 일련 번호, 예. 투표 용지에는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. 예, 그렇죠. 특히 이거 QR 코드라며. 네. QR 코드는 딱 내가 주민등록증 사전 투표 가서 주면은 그 QR 코드에 박힌 게 딱 나오니까 예. 그거는 내 이봉규가 한 거는 이봉규 한 장이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두 장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? 두 장이면 안 되는 거죠. 거잖아요. 예. 그러면 QR 코드가 오히려 덫에 걸려서 QR 코드를 까면은 오히려 이게 안 맞을 수 있. 그러니까 비례투표표를 내놓을 수가 안 없지. 내놓는 거야. 그래서 안 내놓는 거야. 못 내놓지. 그래서 못 내놓는 거야. 예. 그래서 하여튼 재검표하면 밝힐 수 있다는 거네. 그렇죠. 100% 밝힐 수 있다는 예. 거네. 재검표만 하면 100% 밝힌다는 거네. 다 돼요. 예. 그리고 그냥 눈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QR코드 리더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어떻게 해놨냐 그 프로그램들을 읽어보자 그렇게 해갖고 예. 그 데이터를 읽는데 그 QR코드를 분석해서 만약에 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선거구 지역 뭐 이런 거 정보 말고 다른 게 들어갔다면 그것도 위반이고. 그것도 위반이에요. 아니 근데 그거는 완전 부정이에요. 그저 선거법 위반한 거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한 걸로 따지지 말고 이게 부정선거로 조작을 했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. 그러니까 법 위반한 거는요 전자개표기 제도 자체도 법 위반, QR 코드 쓴 것도 법 위반, 뭐 여러 가지 투표함 CCTV 없는데 보관한 것도 법 위반. 그렇죠. 이거 법 위반은 따지지도 말자고. 그리고 가방이 두 개예요. 투표 함이 그것도 법. 이건 따지지 말고 그건 뭐 얘네들 핑계 대고 다 우기고 하니까 문제는 재검표를 했을 때. 밝힐 수 있냐? 근데 이건 밝히네. 투표 용지로 용지에 QR 코드가 있어서 QR 코드 리더를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써야지 당연히. 써가지고 이게 그 주민등록 어디서 온 것까지 그거는 검찰에서 비밀리에 하면은 그거는 오픈 안 하고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다른 사람의 그 정보를 수사용으로 알아볼 수는 있는 거예요. 네.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투표하는데 같은 용지가 여러 장이 생겨버렸다. 그러면 큰일 나는 자, 거죠. 하여튼 QR 코드는 밝혀요. 그거는 용지 자체로 용지 재검표로 예. 용지만 확보하면 밝히는데. 예. 자, 또 비례하고 저기가 한꺼번에 있어야 되고 네. 그리고 지역은 종로 같은 경우는 하나씩밖에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쉽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데 갑을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내가 을밖에 없으니까 내 것만 내놔라고 하면 안 되지. 왜냐면 을까지 다 보자고 그래야 돼요. 왜요?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에서는 갑을이 없어. 아, 그렇지. 그러니까 그게 전체 시그니처가 딱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걸 다 해야지 찾아내지 내 것만 해가지고는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비례대표를 안 내놓는구나. 비례대표를 내놓을 수가 없죠.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 경우에
내가 설사 많이 차이 나서 떨어졌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그 의뢰에 있는 사람이 그 필요하면 갑이 그걸 같이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검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예. 갑을 다 까겠다.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지역구를 갑을 다 까고 그 다음에 비례를 한꺼번에 해서 대조를 해보겠다. 그렇게 하면 돼요. 네네. 자, 그렇게 하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 컴퓨터로서 서버. 네. 지금 메인 서버, 선관위에 있는 거. 네. 그 서버를 우리 벤자민 윌킨슨 선생 같은 전문가가 그 회로를 쫙 들어가서 보면은 네. 이게 해킹을 했다, 조작했다, 이걸 밝힐 수 있는 거죠. 거기에서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아니, 조작이 아니라 조작한 거를 예, 밝힐 수 있죠. 밝힐 수 있어요. 그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로그 파일로도 밝혀질 수 있고, 예. 그 지금 조슈아의 이런 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. 저쪽 비례 카드 하는 거 기른 거는 카운터로 썼다고 했거든요. 예. 그러면 카운터로 진짜 쓸 거냐? 개표기. 개표기. 개수기. 개수기로만 쓸 거냐? 들지 않으면 QR 코드를 리드를 하는 그게 있느냐? 그 하드웨어가 숨어 있느냐? 그걸 찾아내면 되죠. 근데 QR 코드 리드기가 만약에 없다면 QR 코드 리드기가 없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모르죠. 예. 없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그러면 그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? QR 코드가 리드기가 있다고 봐야 되네. 아무것도 없다면 넣을 이유가 없잖아. 예. 그러면 있다고 봐야 되네. 그럼 있으면 밝힐 수 있는 거예요? 왜냐하면 그 투표한 사람이 진짜 투표를 했는지 아닌지를 내가 궁금하면 내 투표 진짜 거기에 있어 없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인 명부와 그거의 코드를 다 읽어서 비밀을 다 풀어서 진짜 내가 한 게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은 수가 있죠. 다 밝힐 수 있다 그렇죠. 이거죠. 100% 밝힐 수 있다 이거죠. 100%. 되죠. 100% 밝힌다. 네. 결론 나왔습니다. 100% 밝힌답니다. 그러니까 재검표에 응하기만 하면 100% 밝히니까 재검표에 응하도록 또 서버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압박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이 증거 보전 신청했으니까요. 그게 이제 법원에서는 뭐 몇 가지 안 받아들여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게끔 다시 넣고 그다음에 골백 번 얘기하지만요. 통합당에서 당 차원에서 빨리 그 시간이 없습니다. 특위 차원에서 빨리 이걸 압박을 해서 서버 그다음에 투표용지 이거 맞추면 끝난다니까 이번에 마지막 찬스에 민주주의 살리는 마지막 찬스. 그러니까 끝냅시다. 100% 맞춘답니다. 투표에도 그냥 투표지라고 해서 자기가 지역 선거인이나 후보로 나왔다고 해도 자기 지역과 그 구에 있는 것 전부 다 그다음에 비례대표까지 한꺼번에 까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전부 까자는 얘기예요. 전부 까야 많이 부분적으로 까서 부분적으로 해갖고 안 돼요. 전부 까자는 얘기죠. 전부 까면 100% 밝힌다 이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도 하여튼 100% 밝힌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증거 보전을 강하게 더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압박을 하고 이거 손 못 대게 그다음에 재검표로 압박을 해서 재검표해서 다 까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다. 통합당 여러분들 마지막 찬스 놓치시면은 나라도 죽고 당신들도 죽어요. 마지막 찬스 꼭 국민들과 함께 잡길 바랍니다. 그대들의 라스트 찬스도 돼요. 자, 오늘 벤자민 윌킨슨 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